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날 청년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청년 선교대회인 선교한국대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2의 선교 부흥을 꿈꾸는 선교한국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성령문화센터 기공예배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른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이 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대응책엔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며 사회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성폭력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건의 처리는 사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성범죄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엔 소속 노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통합총회는 특히 성범죄 예방에 관한 부분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노회별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대응 방안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관한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처한 삶의 현장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취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 실업률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란 설문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뭐가 문제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스펙을 쌓고 뭘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이제 자기개발 담론인 거죠.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어서 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품고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야만 교회가 청년들을 품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이 개방된 의식으로 보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청년들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엄청난 괴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전통과 교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회당에 머무르기보다 교회 밖 대중의 아픔을 돌아봤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청년들의 고충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가 아닌 예수의 삶에 먼저 주목하게 되는 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과 그들의 삶의 처지를 얼마든지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미나에선 이 밖에도 급속도로 뒤바뀌는 사회 현상에 대해 청년 사역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역을 이끌어온 선교한국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선교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선교 트렌드를 제시하고 제2의 선교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청년 선교 동원대회인 선교한국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선교한국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선교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선교라는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원유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는 이야기 하나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 가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 변화, 파트너십, 디지털화와 같은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선교한국도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교 미래 이슈와 글로벌 미션 트렌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급변하는 세상에 대비한 선교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옛날과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명령인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 선교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한국 2018 대회는 8월 6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재발견, 재헌신, 재창조란 메시지를 담아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메시지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가 침체된 한국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성령문화센터 기공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성협은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기독문화를 전파하고 나아가 폭발적인 성령운동을 전개할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을 전한 세해den교회 소광석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성령운동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필수적인 사역이라며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세성협이 평양 대부흥을 일군 선조들의 성령운동을 계승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공연장과 교회, 성령운동센터 등의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용도 변경 허가를 취득했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성협 관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문화센터를 건축하게 됐다며 센터를 통해 전 세계 70억 인구를 아우르는 성령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출전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 평창올림픽은 운영과 흥행, 기록면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평창올림픽의 안전과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목표치인 4위 달성엔 실패했지만 안방에서 열린 올림픽인 만큼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우며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5주 만에 65%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설 연휴 직전보다 2.6% 오른 65.7%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엔 평창올림픽의 흥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김영철 방남 반대로 주 후반엔 경기 인천과 20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차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1시간가량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천명해온 동결 후 폐기한다는 2단계 북핵 해법을 김 부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북핵 폐기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에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택시 요금을 연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비율은 15에서 25%, 시기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 연말 택시 노사 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5년 만에 택시 요금에 손을 댄 것은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선 택시기사의 최저 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입니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일환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동결시키는 이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불편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까지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 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 방식을 공공 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원 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목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서비스 절차 체계를 재설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종교인과세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과 시민단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종교계는 이번 회의에서 각 지방 세무서들에 접수된 종교인과세 관련 질의응답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단체보다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4대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노아 후보가 한기총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22일 김노아 후보에 대해 대표회장 후보임에도 한기총을 법원에 제소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3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장 선거는 27일 속해 총회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를 무죄 판결한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은 판결로 인해 군대는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제6대 이사장에 세상의 빛 교회 전세광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문선현은 내달 4일 세상의 빛 교회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전 목사는 문화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선현 창립 초기부터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